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 한 개 먹고 출근하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여러분의 위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위염, 위궤양, 심지어 어당뇨까지 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만테로 공복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 음식 3가지를 모두 마지막에 아침 식사 올 바른 순서까지 알려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침 공복의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 위는 비어있고 위산분비는 계속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벽은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이 들어가면 이 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 서염증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져 있습니다. 밤새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혈당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때 갑자기 당분인 오픈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 소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또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불안정해져서 어지럽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바나나는 건강에 좋은 과일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나나는 칼륨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 속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과균형을 이루면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데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 함량도 높아서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고 무기력. 그렇다고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는 식후 디저트로 먹거나 간식으로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식후에 바나나를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 해소에 좋습니다. 그러니 바나나는 공복이 아닌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바나나처럼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 예방에 좋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산성이 매우 강한 채소입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 말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공복 상태에서 이런 산성물질이 위로 들어가면 위산과 합쳐져서 위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위벽이 자극받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나 위염, 위궤양 병력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위에서 젤리처럼 굳어지는 성질이 있는데요. 공복 상태에서는 이 펙틴이 위산과 결합해 서돌처럼 굳어져서 위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석증이 생기면 소화불량, 복통,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서 샐러드로 먹거나 토마토 스파게티나 토마토 볶음 같은 요리로 먹으면 영양소 흡수도 좋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이 토마토는 꼭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세요. 세 번째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것을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데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이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장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때 우유 속 유당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로 장에 도달하면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의약 70%는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합니다. 유당불내증은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요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더 심한 복통과 설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우유 속 칼슘 위산과 결합해서 위치 임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침전물이 쌓이면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졸음을 유발합니다. 아침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졸리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오히려 저녁 자기 전에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거나 우유에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를 넣어서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되어서 마시면 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감입니다. 특히 가을 과겨울철에 많이 먹는 단감, 홍시 같은 감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과일입니다. 감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감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 성분이 공복 상태에서 위산과 만나면은 고되어 단단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위감석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작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점점 커지면 위벽을 자극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위감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의 감을 많이 먹으면 위감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감석이 크게 자라면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라서 공복에 먹으면 속이 차가워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하거나 손발이 찬 분들은 감을 공복에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떫은 감보다는 단감을 선택하시고 홍시는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과 함께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감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감은 맛있지만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마시고 식후 디저트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신과일입니다. 귤,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신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은 산도가 매우 높아서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구연 산함량이 높은 레몬이나 자몽을 공복에 먹으면 이산화탄 분비를 유발해서 속쓰림과 위통증이 생길 수 있음. 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 공복에 귤을 여러 개 먹으면 이가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신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당도가 높아서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서저 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고집 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은 없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신과일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로 이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먹으면 과일의 산도가 이석되어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비타민C는 식후에 먹어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공복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후에 먹으면 소화를 돕고 철분 흡수를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이 신과일도 반드시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섭씨 40도 정도가 적당한데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찬물은 오히려 위를 자극하고 체온을 떨어뜨려서 소화 기능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상큼한 양도 좋고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지만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산도가 높아지니까 주의하세요.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고 바로 식사를 하면 위액이 이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세수하고 준비하는 동안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한데요. 아침에 한 잔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고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포만 감이 오래가 서점 심 때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98% 나될 정도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근육을 유지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 건강에 좋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두 개를 먹으면 간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삶은 계란은 소화가 잘 돼 고영양소 파괴도 적어서 아침 식사로 최적입니다. 계란을 삶을 때는 한 숟보다는 반 숟이 소화가 더 잘 되는데요. 하지만 노른자가 너무 흐르면 사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란은 물이 끓기 시작한 후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며 노른자가 적당히 익어서 소화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계란을 먹을 때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또한 계란만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채소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샐러드 한 접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풍부하면서 도식이섬유가 많아서 천천히 이소화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이를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공복에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아 소당뇨 예방에 좋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고구마를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내유익균 이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고구마에는 칼륨도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는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찐 고구마는 수분이 많아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군고구마는 당도가 높아서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군 고구마보다 찐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고구마 크기는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나 동치미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가스가 찰 수 있는데 김치의 유산균이 소화를 도와서 가스 발생을 줄여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단맛과 김치의 짭짤한 맛이 잘 어울려서 맛도 좋습니다. 아침에 찐 고구마 1개와 김치 몇 조각이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됩니다.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의 올바른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조절과 소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올바른 순서로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소화도 잘 되며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음식 먹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입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 위장이 깨어나고 소화 효소 분비가 시작됩니다.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세수하고 씻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물 마시고 바로 식사하면 위액이 이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채소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채소부터 먹어야 합니다. 샐러드, 나물, 김치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서 이후 먹는 음식의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특히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채소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와서 전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채소를 먹을 때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시금치, 빨간색 토마토, 노란색 파프리카, 보라색 가지처럼 여러 색깔의 채소에는 각각 다른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침에는 특히 초록색 채소가 좋은데요. 시금치, 상추, 깻잎, 미역 같은 초록색 식품에는 엽록소가 풍부해서 애독작용을 하고 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뿌리면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백질입니다. 채소를 먹고 난 후에는 단백질 반찬을 먹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근육을 유지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배고픔을 늦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점심때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선택할 때는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흰자, 닭가슴살, 두부, 흰살 생선 같은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이 이상적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면 삼겹살 같은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조리할 때도 기름에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굽는 방법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백하게 조리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탄수화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밥, 빵,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앞서 먹은 채소와 단백질이 위에서 쿠션 역할을 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 갇혔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는 정제된 인쌀밥이나 흰빵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 잡곡밥, 통밀빵, 귀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돼 고영양소도 많습니다. 흰쌀밥을 먹더라도 잡곡을 섞거나 보리를 넣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빵을 먹는다면 버터나 잼을 많이 바르지 말고 통밀빵에 아보카도나 삶은 계란을 올려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량도 조절해야 하는데요.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은 전체 음식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한 공기, 빵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식후 혈당이 높아지고 졸음이 와서 오전 업무나 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높입니다. 자신의 활동량을 고려해서 탄수화물량을 조절하세요. 음식을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아침은 바쁘다고 급하게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이 먹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며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한 입을 30번 이상 씹으면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가 잘 되고 뇌에서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적당량만 먹게 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먹지 말고 음식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먹으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혼자 식사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고 낙역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는데 이땐 우면역 유성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격하게 움직이면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천천히 준비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나가면 더 좋은데요. 식후 산책은 혈당 조절과 소화 촉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살 빼려고, 입맛이 없다고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며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더 찝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위산이가 분비되어 위벽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위염이 나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 간편식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리얼, 그래놀라,
에너지바 같은 제품들은 편리하지만 설탕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영양성 문표를 확인해서 당류가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제품을 고르세요. 시리얼을 먹을 때는 우유 대신 두유나무가 당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조금 추가하면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빵으로 아침을 해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빵을 선택할 때는 인빵인 아담빵보다는 통밀빵, 호밀빵, 잡곡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에 버터나 잼을 듬뿍 발라 먹으면 당분과 지방 섭취가 많아지므로 대신 아보카도, 토마토, 삶은 계란, 닭가슴살 같은 건강한 토핑을 올려 먹으세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채소를 듬뿍 넣고 단백질을 추가하면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가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컵라면,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것들은 나트륨과 첨 가물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도 올립니다. 바쁘더라도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또는 간 단안죽이나 국수 같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주말에 미리 준비해서 냉동해 두면 평일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는 공복 상태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므로 블랙커피 나무 가당 두유를 조금 넣은 커피를 선택하세요. 하루 커피는 2~3잔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녹즙이나 야채 주스를 아침 대용으로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돼 고당분 만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차라리 채소를 그대로 갈아서 섬유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스무디가 더 좋습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는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로 만들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그릭요거트나 두유를 추가하면 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계절에 따라 아침 식사 내용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국인 아샐러드 위주로, 겨울철에는 따뜻한 죽이나 국물 요리로 식사하면 계절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나물 반찬을, 가을에는 버섯 요리를 많이 먹으면 제철 식재료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아침 식사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므로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맵기니 계란이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시켜서 근육을 유지하세요.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식사 내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을 선택하며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다면 단백질과 칼륨을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선택하세요. 아침 식사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날 밤에 다음 날 먹을 채소를 씻어두거나 계란을 삶아두거나 밥을 미리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안주치 반찬을 만들어서 소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냉동실을 활용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한 아침 식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귀찮더라도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드세요. 계란 1개, 토스트 1장, 샐러드 조금 많이 써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식품들도 많이 나오니까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배달앱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주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아침을 해결할 때도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죽 전문점, 샐러드바, 베이커리 카페 같은 곳에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소화가 잘 돼 고영양도 풍부해서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샐러드바에서는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담아서 먹으세요. 베이커리에서는 단빵 대신 샌드위치나 통밀빵을 선택하고 커피는 식후에 마시세요. 직장에서 아침을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회사에 간편한 조리도구를 준비해두면 도시락을 떼어 먹거나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도시락통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주말에 만든 음식을 소분해서 냉동했다가 아침에 가져가서 데워 먹으면 경제적이고 건강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 즐겁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양치질도 빠뜨리지 마세요.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충치를 예방하고 고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입안에 세균이 많이 입원시켜 있으므로 양치질이 더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혀도 함께 닦아주면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에 대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의무나 과제로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맛있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차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 먹으면 식욕도 돋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 습관이 쌓이면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복에 절 대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는 바나나, 토마토, 우유, 감, 신과일입니다. 이 음식들은 이를 자극하거나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는 따뜻한 물, 계란, 고구마입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가 잘 돼 고영양이 풍부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아침 식사의 올바른 순서는 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먹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소화도 편하며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20분 이상 여유 있게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매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아침 식사 습관을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고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즐기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 이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세요.